나이나 자기소개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도? 저는 인천해사고등학교 졸업생이고요. 지금 나이는 28살. 지금은 외국회사 두바이 회사에서 오프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스트 오피서 시니어 DPO로 근무 중입니다. 승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아니면 그 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네, 저는 진짜 친구 따라 학교 가서 배 탔어요. 친구가 인천에 사고 있는데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고향이 어딘데? 저 경기도 남양주시요. 남양주에서 근데 인천 완전 멀잖아. 그쵸, 전 인천에 월미도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친구가 그냥 친구는 그냥 승선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때? 아니요, 그냥 그 친구도 돈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네. 접근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보고 하다가 괜찮네 해서 친구 따라갔죠. 네,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대로 친구 따라 학교 따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뭐냐 돈 때문에 이제 거기 가야겠다고 그러고 생각을 얘기를 하다가 너도 한번 가볼까? 뭐 그런 데가 있어? 하고서 이제 그쵸. 친구가 이제 뭐 면접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따라간 거야? 네, 맞아요. 그 친구는 뭐해 지금? 지금 저랑 같이 해사고등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해양대학교 나와서 해양대학교. 네, 지금은 이제 벌크 선박 승선하고 있어? 특례 끝나서 LNG로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저랑 동갑이죠. 그러니까 아직 네. 다 그렇게 하고도 28살밖에 안 된 거네. 네, 그렇죠. 해석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해대 가고 싶으면 그때 이제 뭐 돈 벌고 가도 되잖아. 취업하고 나서 가도. 네, 그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맞아. 왜냐면 대학교를 가든지 맞아. 취업을 하든지. 근데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 맞아.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뀐 후 이제 대학 진학은 안 됩니다. 교장 그 권한으로 무슨 그 수능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 그걸 안 준다 그러다가 교장 권한으로 그걸 안 내주니까 이제 수능을 못 보니까 못 보나?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거래.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한 열망이 좀 있으니까 약간 대학 가고 싶으면은 그때 가도. 네, 특례 끝나고 가도 되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기회 비용을 그치. 할 것인가는 본인 판단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데 또 아직 뭐 모르겠어. 우리 회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군대 끝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대학교를 가야겠다. 학교를 가고 싶은 아니면 유학을 가고. 네, 저도 가지고. 딱 처음 배 타고 20살에서 21살까지 이거 3년 특례 끝나고 대학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승선하다 보면서 꿈이 바뀌게 되고 계속 배를 타게 됐어요. 뭐 몇 년을 탄 거지? 처음에 이제 시작은 19년도부터 실습 시작했으니까 19 아니 승선이 19년도 7월 달이에요. 19년도 잘못 했어요. 19살 때. 19살 네. 승선해가지고서 네, 계속 승선했죠. 근데 자파 선박에서 회사에서 이제 승선 특례를 마쳤고요.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해고다 보니까 약간 그 갈 수 있는 회사가 좀 한계적입니다. 네, 대형 회사는 일단 승선하기가 힘들고 그 대형 선박에서 승선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해대생하고 이제 갭이 있다 보니까 진급도 쉽지 않고. 근데 네. 요즘은 또 그런가 네, 봐요. 아무래도 학력 차이가 좀 큽니다. 4년의 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4급을 들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4급을 3급으로 올리려면 3급이 있어요. 이양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갭이 있는 거지. 뭔가 능력적으로는 그런 게 전혀 요즘 안 느껴지고. 아, 그래요? 그냥 능력만 딱 채워서 이제 3급이 나오면은 네. 그러면은 뭐 우리 능력대로 금방 결국 1항사 진급하는 거는 비슷한 나이에 할 수 있다. 물론 더 오래 타야 되긴 하지만 근데 그 나름대로 돈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본인 판단하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 나이에 1항사 할 거냐, 배 좀 더 타고 1항사 할 거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작은 자파. 네, 시작은 자파선에서 시작하고 한중일 다니는 라인이었고요. 거기 특례 끝나고 바로 저는 DPO가 목표였습니다. 꿈이자. 어떻게? 뭐 그 계기가 있어야 돼. 네,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제 꿈이 없었어요. 배를 처음 탔을 때.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겠다. 그때 그 당시 생각으로? 네, 그 당시 생각은 대학 진학해야겠다. 아니면 다 이제 대학교 가고 싶었죠. 네, 맞아요. 아니면 또 육상에서 아니면 근무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배를 더 탈 생각은 없었어요. 내 친구들이, 내 동기들이 이제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인 거지. 맞아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환경이. 제 주변에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니까 저도 휩쓸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선생직을 그만두고 교사직을 그만두고 정규직으로 하다가? 네, 선박 다시 돌아오셔서 DPO로 가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 네, 그분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네, 대부분 다 근데 그런 걸 봐도 할 생각은 실제로 못 하거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메리트가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DP에 대한. 왜냐면 해외 취업을 제가 지금 해외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외 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학력
제한이 없고 학력을 아예 안 보니까 오로지 경력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만성맞춤이었죠. 학력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어차피 뭐 학력장 떼고 네. 학력장 떼고 이제 하니까 할 수 있겠다. 네. 그것도 이제 메리트가 있었고 뭐 해외 취업이 또 하고 싶었던 건가 그때? 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크게 성공할 것 같지 못했어요. 가봤자 뭐 작은 중소기업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일단 해외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 회사 대비해서. 어떤 점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성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너의 삶의 그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자꾸 뭔가 동기부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야? 남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20살 시절에는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안 그랬죠. 근데 그 시절에는 꿈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예, 그냥 그 시절에는 항상 어린아이들 보면은 학생들을 보면 꿈이 뭐야 이렇게.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시도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책도 한번 써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NTJ들 특징인데 약간 그 20살 쪽팔리게 방황을 하면서 뭔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시작해. 나라는 존재가 뭘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자파 경력을 가지고 DP를 갈 수는 없잖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외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DP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네, DP 그러니까 다른 선종의 선박 경력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리셋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선박이잖아. 네, 선박이죠. 업무는 똑같은데 항해할 때는 업무가 똑같아요. 시멘북에다가 그게 승선 고인이 찍히는 건 똑같나? 한국에선 똑같습니다. 1등 항해서로만 지키거든요. DPO라고는 안 지키죠. 대신 인카 로그북이라고 또 DPO 전용? 네, DPO 전용 로그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도 이제 너 라이센스 계속 찍히는 거야? 네. DP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래서 자파에서 시작. 네, 전 자파 끝나고 이제 한국 회사에서 DP 자격증을 따고 외국 회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가 DP 선박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세동상원이 이제 KT 서브마린 운영을 하고 아라온호도 있고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장영실호도 있어요. 그건 대신 이제 리서치 베슬이거든요. 그것도 DP2로 알고 있어요. ROV 작업을 하는 배인데 어쨌든 이제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KT 서브마린을 갔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은 해양대 학생만 뽑았어요. 아예 저의 진입 장벽이 저한테 높았고요. 사실 KT 그러니까 세동상원에 들어갔을 때도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양대학교 학생분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 저는 그 당시 최초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DP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그걸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기존에 꿈이 있었으니까 DP 네. 꿈이 있었으니까. DP 베이직 교육을 받고 실습을 채우고 DP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고 실습을 채우면 DP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DP 베이직 교육을 수료하고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 운이 좋았죠. 그 DP2 예. 그거 이제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DP 자격증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DP Limited, DP Unlimited Certificate. 오케이. Limited는 DP1 선박이나 DP 없는 선박에 승선할 때 필요하고요. DP Unlimited는 DP2하고 DP3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DP1은 저희가 DP를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DP1이 제일 낮은 거야? 아니요. DP1보다 낮은 건 DP가 없는 배가 있어요. DP가 없는 배는 우리 일반 배슬을 같은 배죠. 그런 네. 동급의 배를 네. DP 없는 배슬로 치는 거고 네. DP 1, 2, 1이 1, 2, 3가 있습니다. 리미티드입니다. 리미티드고 이제 그 다음에 3가 Unlimited. 언리미티드. 예.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DP Unlimited Certificate를 무조건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2 이상을 무조건 무조건 Unlimited를 따고 가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자격증은 2개인 거야? 리미티드, 언리미티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DP Unlimited 따기 위해서는 이제 실습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2번. 이 기간에 DP2를 한번 승선하셔야 돼요. 하고 그다음에 실습하고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승선하셔야 돼요. 승선을 해야 돼? 네. 승선을 얼마나 해야 되지? DP 작업을 60일만 하면 됩니다. 맞다. 그 날짜가 있지. 네. 아마 제가 지금 법규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DP 베이직 따고 60일. 시뮬레이터 따고 DP 작업만 60일을 하시면 돼요. 작업만 시뮬레이터 따고 작업 또 60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60일, 작업 60일. 작업 60일. 그러니까 작업을 한다는 게 이제 내가 당직을 선다는 거네. 네, DP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같이 쓸 수 있나? 아니면은 나 혼자서 써? 네, DP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시니어 DPO 그리고 일반 DPO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2명이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총 승선은 4명의 DPO가 승선을 해서 2명씩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 항해사가 4명밖에 안 타? DPO가? 네, 보통 DPO 4명밖에 안 타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많이 안 타네. 네. 근데 그 한 선박에 4개밖에 안 타면 그 자리가 많이 있나? 베켄시가? 이제 로테이션까지 계산하면은 8명이죠. 네.
그래서 계속 스위치로 가는. 네, 맞습니다. 네 명이 같이 올라가서 네 명이 같이 내려? 그렇지 않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약간 뒤죽박죽 섞이는데 네. 보던 애들 계속. 네, 맞아요. 그렇구나. 항상 마이십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보던 애들만 봐요. 세동 선박에 세동 사원에 가.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얼마나 승선을 한 거지? 제가 처음 프로젝트 했었을 때는 3개월 승선했습니다. 세동을. 네, 3개월 승선했을 때 운이 좋게도 3개월 승선 중에 2달간 프로젝트 DP 작업을 했고, 저는 그래서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어요. 아, 2달간 DP 작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60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DP 작업을 하고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고 다음에 승선해서 또 세동을 또 탔어. 네, 세동에서 이제 케이블 작업선을 승선해서 DP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언리미티드가 되는 거야? 네, 그렇게. 그러니까 DP2 선박을 60일 이상 승선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총 120일의 승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전후로 따져서. 근데 그 중에서 120일 이상을 DP2 승선하시면 DP 언리미티드 설트가 나와요. 근데 그 세동 선박 그 게이트만이 까는 거는 DP2 선박이야? 제가 승선했을 때는 총 3척의 선박이 있었습니다. 2척의 DP2, 아. 1척의 DP1. 아. 근데 운이 좋았던 거네 그때도 보면. 네, 근데 제가 이제 하선하고 나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선박이 침몰하게 돼서 저기. 지금은 DP1 선박 한 척, DP2 선박 한 척 있어요. 그 회사에? 네. 경쟁이 또 그렇구나. 그럼 거기 탔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DP를 이렇게 나갈 생각을.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오일 산업이, 그러니까 오프쇼어가 오일 앤 가스 산업이 컸거든요. 그때 한 2018년 그쯤에. 네, 14년도에 오일 피크 찍고 그러다가 이제 18년도에 좀 안 좋았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분들께서 아마 시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했어. 네. 그때가 이제 우리 만났을 땐가?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제가 DP 서트 따고 이제 만났죠. 이제 그게 2019년이고. 네. 2019년에 이제 해외 취업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네. 이제 나는 준비가 됐다. 해외 취업은 사실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좀 계속 이력서는 냈었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계속. 네, 이력서를 어떤 걸 통해서? 이메일. 전 링크드인 통해서 냈고요. 메인으로 대부분 냈고. 메인을 링크드인으로 하되 링크드인 말고도 다른 사이트가 있어요. 뭐 오션 크루 아니면 뭐 각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간절했으니까. 네, 회사가 채용을 할 때 링크드인으로도 하고 오션 크루도 하고 그 회사에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 올린단 말이에요. 한 군데만 올리고. 한 군데만 올리고 저는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네 군데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낸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답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실제로 이력서를 쓰고 돌리는 것부터 취업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제가 경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DP 서트를 따고 경력이 시작이거든요. DP 서트를 따고 경력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래도 그 전에 DP2를 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사실상 경력이 아닙니다. 주니어 DPO로 탄 거거든요. 그 주니어로. 네. 시니어가. 그 이제 직책에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너도 탈 때 뭐 주니어가 같이 너랑 안 붙어서 타나? 저희 주니어 선박은 없어? 주니어 없어요. 무조건 다. 다 DPO나 시니어 DPO입니다. DPO나 시니어. 네, 무조건 서트 있는 사람들만 채우는 거야? 채용해요. 그래서 1년간 총 3,000번 정도의 이력서를 보냈고요. 3번 정도는 돼야. 네,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보내면 이메일 답변이 왔고요. 그 중에 이제 한 300번에서 400번 정도 보내면 가끔씩 이제 인터뷰 기회를 줬어요. 물론 그 인터뷰를 통과를 하더라도 또 이제 클라이언트의 제 이력서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인터뷰를 통과하면.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그 선박을 빌려 쓰는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그 선박을 빌려 쓰는 사람, 고용주한테 제 이력서를 보내고, 이제 고용주가 저를 채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경력이 부족하네? 없네? 하면 거기서 까이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도 되면 이제 선장한테 또 보냅니다. 이력서를. 선장이 거기서 또 리젝트 하면 또 안 됩니다. 1차, 2차, 3차를 번호를 다 통과를 해야 되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몇천 번을 보냈는데도 안 되죠. 쉽지가 않았다. 네, 이제 경력이 없어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력이고요. 경력만 챙기면 됩니다. 지금 경력을 채우는 방법이 있나? 한국 회사에서, 그러니까 KT 서브마린이나 뭐 아까 말했던 장영시로, 아라온호 여기서 경력을 충분히 채우고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너가 만약에 그때 그 120일을 채워서 따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부터 너는 이제 경력이 쌓인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못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네. 그쵸. 저는 좀 일찍 나가고 싶어서 네. 서둘렀네. 서둘렀다가 이제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돼버린 거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력이 없었는데 된 거야? 그냥? 네, 운이 좋게 됐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됐고 이력서를 뭐 알려도 한 뭐 아까 2,000번? 3,000번 정도 보냈습니다. 돌렸는데? 나중엔 세기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루어진 거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직밖에 그냥 전 서트까지 따고 네. 있었지만 경력이 없었지만 이제 나갈 수 있었다. 네, 전 서트 따고 한 달 정도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회사에서 받아 지금 그 회사에 계속 있는 거고. 네, 지금 그 회사에서 계속 승선 중이에요. 제가 20년도 2월에 입사해서 2항사 DPO로 입사했고요. 아, 그것도 2항사, 3항사, 1항사 이런 게 있어? 네, 1항사 치프 오피서 시니어 DPO가 있고요. 네, 퍼스트 오피서 시니어 DP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DPO가 2명 있고요. DPO는 다 2항사입니다. 3항사는 없어요. 2항사 2명. 2항사 2명? 1항사 2명. 1항사 2명? 네, 이제 2항사 DPO로 승선하고 21년도 다음 해에 이제 퍼스트 오피서 시니어 DPO로 진급해서 지금까지 승선 중입니다. 아, 2020년도 아까 그때 들어가서 한 몇 년 정도 해야지 그 시니어로 갈 수가 있는 거? 제가 지금 선박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1항사는 2항사로 한 6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외국 애들은 좀 진급을 자기가 하는 만큼 진급이 빨리 되고 그런 건가? 그죠, 하는 만큼 진급이 빨리 된다고 봅니다. 친구들은 딱히 욕심이 없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죠. 진급에 대한 욕심이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것 같아 걔는. 그 급여에 만족을 하면 굳이 진급을 안 하고 그 직책에서 한 10년 넘게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좀 얘기 들어보면 뭐 7년씩 뭐 상황에서 해버리고 네, 아무래도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가? 올라가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의 페이어가 만족하고 그냥 네. 사는 주니어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얼마를 받았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있나? 네,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2항사 DPO가 하루에 240불 받았어요. 240불? 네, 한 달이면 7,200불 정도? 데일리로 해서 계산해서 네, 2000년도, 2020년도 2020년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1년 정도 한 건가? 그렇죠. 횟수로는 1년. 그냥 횟수로는 1년인데 네, 실제 승선 기간은 짧죠. 그럼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시니어가 됐어. 버스랑 치프 오피서랑 똑같은 급여인가? 아니, 다릅니다. 그래. 퍼스트 오피서 다음에 치프 오피서. 그러면 버스랑 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퍼스트 오피서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급여는 하루에 330불 받고 있고요. 30분 한 달에 대략 10,000불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러면 치프 오피서 되면은 한 400불 정도 받을 겁니다. 400분 정도? 네. 거기서 이제 너는 이제 치프 오피서는 되려면은 경력을 쌓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시험이나 뭐 이런 테스트가 있나? 아니요, 저희 회사 같은 게 제가 승선 진급을 했던 케이스는 선장도 2명이거든요. 이게 로테이션을 돌아가야 되니까 2명의 선장이 저를 어프로브를 해야 돼? 네, 진급시켜줬어요. 운이 좋게. 또 그 친구들 국적은 어떻게 되는데? 한 분은 이탈리아 분이셨고요. 한 분은 폴란드 선장이었습니다. 성격이 이탈리아 사람은 불같았고요. 폴란드 사람은 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분은 모든 선장 업무를 본인이 하셨고요. 약간 빡빡한 네, 본인이 하셨고 저한테는 딱 제 업무만 시켰습니다. 이항사 업무만. 근데 폴란드 분은 이제 약간 저한테 다 시키셨죠. 네. 또 잘한다 이렇게 되는구나. 네. 많이 배웠겠네.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시키고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업무를 좀 많이 배웠죠.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마이십 개념이에요. 같은 선박에서만 계속 승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 이름 부르고 친하게 지내요. 그렇지. 저도 진급할 때 사실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연찮게 진급이 됐거든요. 아예 준비 없이 진급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마이십 개념이다 보니까 다 친하잖아요. 그래서 치프 오피서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말 1부터 끝까지 다 도와줬어요. 제가 할 줄을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 직책마다 또 업무가 또 다르게 있어? 일단 DP 직책은 시니어 DP는 일단 총괄입니다. 그 작업에 대한 그 DP 작업할 때. 그래서 이제 DP에 대한 책임이 있다. DP라는 게 뭐지 그러면 이제? 선박을 스러스터만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저 케이블 작업선에 승선하고 있거든요. 해저 케이블? 네,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과 육상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막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풍력 뭐라 그러지 그걸? 윈드밀 있잖아. 네. 거기에 이제 밑에 전기선이 따져 있는 거야? 네, 그 전기선 설치를 저희 선박이 하는데 이제 그 선박할 때 매설을 할 때 1m 단위로 매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박의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DP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 그게 1m 옮기고 1m 옮기고 다 됐어요 하면은 옮기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 루트가 있어요. 케이블 루트가. 저희는 그 이제 루트를 DP 잡으면서 따라가게 되고 DP는 컴퓨터예요. 컴퓨터로 이제 작동을 해서 따라가게 되고 이제 그 루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뭐라고 하죠. 뭐 항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번에 한 2m 정도 이제 돌풍이 불어서 스러스를 많이 쓰면서 제가 2m 정도 밀렸는데 작업을 하다가 바로 욕이 날라왔죠. 너 지금 배 어디로 가고 있냐. 치오피서가 이제 그 DP를 하는데 총괄이고. 네, 그 DP 작업, 데크 작업. 데크 선원들의 데크 작업. 거기도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야? 네,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고요. 그 DP 작업을 할 때 필요하다면 보조 역할도 하고 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선원이 몇 명인데? 프로젝터 진행할 때는 60명 정도 승선해요. 60명인데 그럼 구조가 대충 크게 어떻게 되지? 캡틴이 둘이. 네, 캡틴 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선원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프로젝트 선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눠지고. 네, 프로젝트 선원들은 보통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려오는 선원들이고요. 그럼 걔네는 설치 기사네? 맞습니다. 저 설치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선박에서 설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네? 전문가죠. 그게 이제 해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KT로 따지면은 선원들은 세동상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프로젝트 선원은 이제 KT 서브마린이 맡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선원이 캡틴 둘, 1양사 둘, 2양사 둘 하면은 6명에다가 뭐 갑판 부원들, 기관 부원들도 있나? 캡틴은 일단 한 명만 승선하고요. 한 명은 이제 휴가 중이고요. 데크에서는 이제 뭐 갑판장, 갑판수,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들. 갑판장은 한 명 승선하고 보통 갑판수 같은 경우는 한 4명 정도 승선합니다. 야간에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필요할 시에는 더 승선시키고요. 그건 이제 유동적이야? 거기는? 네.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유동적입니다. 기관분? 기관부는 기관장, 그리고 이기사가 2명 혹은 3명입니다. 2명 오면 3명? 네. 이기사가. 세컨 엔지니어가 한국으로 치면 약간 퍼스트 엔지니어 같은 그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2명 혹은 3명 승선해서 주간과 야간을 12시간씩 책임지고요. 이제 한국 선박과 다르게 이제 ETO라고 있습니다. 전기사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 네, 그쪽이 이제 기관 파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대충 알겠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프로젝트 선원이고, 네, 선원들 담당은 이제 하고, 그냥 버스 오피서랑 세컨은 뭐? 저희 DP 작업을 할 때는 제 당직 12시간 내는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요. DP 작업에 한해서. 12시간씩 당직을 쓰는 거야? 네, 치프 오피서랑 1항사랑 이제 12시간씩 교대를 하고요. 하고? 2명의 2항사는 이제 12시간씩 교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12시간을 당직을 쓸 수가 있나? 실제로 12시간을 쓰더라도 이제 2명의 항해사가 승선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6시간씩 쓰면 되거든요. 생각하면 돼? 네, 그럼 대체로 야 너가 6시간 앞에 먼저 해, 내가 뒤에 할게. 아니, 보통 1시간씩 합니다. 아니었지? 네, 왜냐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뭐 바람이 그렇게 세게 안 불고 조류가 약하면은 괜찮지만,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잡고, 네. 안 그러면은 이제 항상- 내가 밀리면은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절대 수동으로 잡진 않고. 컴퓨터가 더 정확해? 네, 항상 오토파일럿은 쓰되 이제 선박의 헤딩, 그리고 스피드, 이런 것은 이제 저희의 판단이죠. 그런 걸 이제 봐줘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구나.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이거 DP 스테이션에서 벗어나면 제가 욕을 해야죠. 뭐 피로도가 세니까 1시간씩 하고 1시간 잠깐 뭐 쪽잠이라도 잠깐 자면은 12시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네, 보통 쪽잠을 자진 않고요. 네, 한 명이 DP 작업을 하면 다른 한 명은 이제 서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항해, 그러니까 앞에 견시를 하거나 뭐 VHF가 필요하다면 VHF를 하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 선원 쪽에서 필요한 뭐가 있다 하면은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와,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시간을 쓰는 거네 진짜? 네, DP 작업할, 네, 맞습니다. 12시간 풀로 씁니다. 빡센데 그러면? 근데 적응하면 또 괜찮나 사람이? 네, 적응하면 괜찮아요. 12시간을 내리라는 거는 쉽지가 않지. 진짜 장난 아니지. 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이 좀 휴가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월 내내 해야 되지. 근데 이제 DP 작업을 3개월 내내 하지는 않으니까. 그럼 보통 2개월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에 지금 제가 승선한 선박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60일에서 9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90일 정도 하면은 나머지 작업 뭐해? 뭐 항해를 하거나 정박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네, 아니, 프로젝트 대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좀 편하겠네. 여유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선박에 정비를 하죠. 메인터넌스를. 기간부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에 간 사람이 없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은 없고요. DP 업계에서 이제 해외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제가 한 분밖에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보면은 갑판부는 이제 항해 그 DP2, 3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갈 수가 있잖아. 그거는 물론 DP 오퍼레이터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선언 확인된 서티파이 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기간부는 사실 없어도 되잖아. 아니요, DP 메인터넌스 서티피케이트가 또 있습니다. 네.